일을 안 하고 이제 소설 작가 같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프랑스에서는 단두대 처형도 많이 당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부자들 단두대 사형도 많이 시키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 것도 안 하나 봐요. 이랄을 하고 있어. 이게 씨발 테러리스트지 이게. 근데 자기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다 절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임. 왜냐면 눈깔이 정수리를 넘어서 거의 뭐 잔망경처럼 달려있어. 눈깔이 요즘 여자들 보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고생을 안 해보니까 이지랄을 한다니까. 고생을 처해봐야 이지랄을 안 해요. 25기 현숙 얘기 나오니까 25기 얘기 잠깐만 할까요? 한 분이 조금 욕을 드시더라고요. 그게 남사친 문제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 남사친 친한 사람이 유부남이래. 근데 그 사람이 밥 먹자라고 나오라고 하면 자기 나가야 된대. 둘이 재밌게 잘 논대 단둘이. 그런 거 괜찮냐고 물어봐요. 남자 출연자한테. 괜찮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막을 순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근데 그 오빠? 아내분도 날 싫어해 이러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럴 거면 그냥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근데 보통의 배우자들은 그걸 다 싫어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시면 되는 건데 결혼은 하시고 그것도 내가 해야겠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여사친으로 지냈는데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남자친구가 저를 싫어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안 만나거든요. 당연히 연락 와도 그냥 답장 대충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의사를 전달을 하죠. 그 친구한테. 우린 이제 안 만나는 게 낫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 여자친구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연락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느낌이 들길래 그냥 걔한테 연락이 오면 그냥 대충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린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다. 너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자는 본인은 그렇게 남사친을 만나면서 자기가 찝은 그 남자 출연자한테는 여사친이 없다고 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싫은 거죠. 저가 싫어하는 부분은 항상 결이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남자친구나 남편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두면 그러면 끼리끼리 만나면 해결되는 일인데 본인은 되고 얘는 안 되고 저는 항상 이게 싫은 거예요. 순자 왜 첫인상 1등인 건가요? 그냥 저는 첫인상 봤을 때는 되게 보수적인 분일 것 같았어요. 그냥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히려 막 남사친 절대 없고 막 그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더라고. 못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현숙 얘기 나오는데 뭐 그냥 제 생각엔 좀 그런 게 정말 여자 그 자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갑자기 나는 솔로를 하게 되네. 이분은 정말 여초 사회에 사는 여자 그 자체다라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랑 썸 타고 있는 남자 출연자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얘기해. 그렇게 만나봐. 뭐 여기 원래 그러는 곳인데. 그리고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얘 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불만 사안이 좀 생긴 거야. 그거를 다른 여자 출연자한테 뒤에 뒷담화하고 있었어. 뒷담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혹시 우리 나 이렇게 만나도 뭐 괜찮아? 괜찮지. 완전 괜찮은데? 나 당연히 괜찮지. 방금 안 괜찮다고 뒷담화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여자 출연자랑. 그리고 이제 남자 출연자가 좀 눈치가 없긴 해요. 그 축구 코치 하시는 분. 그분이 그럼 원래 이분이랑 썸 타고 있었잖아. 현숙 씨랑. 다른 분이 이제 새롭게 생긴 거잖아. 이 슈퍼데이트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이분하고 이분 두 번을 해야 돼. 근데 당연히 현숙 씨하고 먼저 썸을 타고 있었고 마음도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랑 메인 데이트, 저녁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분이 술 마시고 싶다고 자기가 저녁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상태야. 남자한테만. 그래서 이 남자분이 현숙 씨한테 근데 술 먹고 싶다고 저녁 데이트 하자 하는데 아까까지 완전 괜찮은데? 맞나? 막 이렇게 쿨한 척을 해놓고 완전 기분 상한 얼굴로 그것까지 양보하고 싶진 않은데? 이러면서 휙 가는 거야. 와, 나는 이게 아예 이해가 안 돼. 뒷담은 할 수 있죠. 솔직히 뒷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할 수 있지. 근데 뒷담화를 하다 당사자가 들어왔는데 뒷담화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되게 쿨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캐릭터를 포장하는 게 소름 끼쳤어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소름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외국 가서 살고 싶다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나는 솔로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사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외모적으로 끌리지 않는 분인데도 혹시 그럼 나중에 뭐 결혼하거나 하면은 미국 가서 사실 생각 있냐 물어보고 본인이 미국 가서 좀 살아보고 싶대. 외국 가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대. 그래서 이분한테도 호감을 잠깐 뭐 표현했을 정도로 외국 노래를 불러. 그러다가 이제 썸 타고 있는 그 축구 코치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안 맞아요. 이분은 뭐 전지훈련도 한 번씩 가야 되고 막 하니까 외국 가서 살기는커녕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스케줄을 조율하면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야. 이거를 둘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막 그러니까 솔직히 서로 안 맞습니다. 여기는 사귀어도 어차피 금방 헤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솔로로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해외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는 쏙 빼놓고 자기가 마치 일반적인 것만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막 주말에 데이트하고 막 이런 걸 원하고 저는 공무원이니까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맞는 사람이 좋은데 좀 그게 안 되신다고 하니까 좀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더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내가 되게 별거 아닌 걸 원하지만 이 사람이 나랑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너무 숨 쉬듯이 내 탓이 아닌 걸로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여초 특화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근데 나는 그 축구 코치분이 제일 이해 안 되긴 했어요. 그냥 뭐 그런 분은 이상하지만 뭐 자주 봤으니까 축구 코치분이 나는 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럼 그 여자분이 뭐 데이트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다음에 나는 해외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 안 맞잖아. 그리고 그럼 뭐 주말이나 뭐 이럴 땐 어떻게 되냐 뭐 자기는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러면 우리는 좀 안 맞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절대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 축구 코치분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셔가지고 그럼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직업을 그만두라고? 아니 내가 뭐 막말로 널 맞춰주면서 만나야 할 이유? 뭐 그런 건 없는 거잖아. 뭐 나보고 일도 나가지 말고 막 그러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난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 둘이 무슨 커플 성사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뭐 썸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약간 그런 관계거든요. 이어질 그런 관계 자체가 아니야. 그냥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 거지. 갑자기 확 올라오시더라고. 난 이해가 아예 안 됐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럼 뭐 이따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른 여자분이랑 뭐 대화 좀 해봐야지. 아니 그 여자분은 뭐 나한테 뭐 다 맞춰서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러면서 그 전에 데이트할 때도 자기 대학교 때 소개팅 많이 했다. 뭐 무용과 뭐 이런 예쁜 여자들이랑 소개팅 많이 했다. 그때는 뭐 잘 만났지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리고 얘기할 때마다 뭐 저도 사실 뭐 가래가 좀 끼기 때문에 제가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계속 이거 막 계속하고 막 힘들더라 나는. 그래서 외모가 남자답고 뭐 운동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답진 않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그거 보다가 그 공무원 여자 현숙분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전준 훈련 가시면은 뭐 어디로 가고 하니까 잘 못 만나겠네. 막 그걸 자꾸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지. 솔직히 정답은 정해져 있고 나 너 이미 이제 좀 싫은데 내가 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아내는 그걸 보더니 저길 왜 나와? 이러는 거지. 왜냐면 그분은 뭐 서울인가 거기 근무를 하시는데 자기처럼 뭐 서울에 계시고 자기가 공무원이니까 자기처럼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그게 아니면 만나기 좀 곤란하고 근데 나는 솔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국 팔도에서 오시잖아. 그러면 거기 나가봤자 나랑 비슷한 생활권에서 살고 계신 분이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 나오시는 게 참 안 어울리는 분이죠. 그런 데 나온다는 게 괜찮은 사람이면 장거리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지. 어차피 자기 동네 근처 사는 사람을 만날 거면은 나는 솔로를 왜 나와? 나는 근데 어차피 그냥 답정너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멀리 있어도 가능하다고 말할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조금만 거리 있어도 근데 1시간 거리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계속 뭐 얘기할 때마다 근데 제가 그 막 해외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좀 혹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사실 막 그럴 거면 그냥 미국 가면 되지 않아? 왜 남자를 통해 미국을 가야 되는 건 거야 대체?
난 이런 게 좀 싫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질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으려는 사람을 보면 좀 싫긴 해요 솔직히. 캐나다 한 달 살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가서 살고 싶다는 게 코미디임. 뭐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남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삶을 원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정반대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정말 안 되긴 해요. 뭐 그 사람도 저 이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 소방에서 소방 공무원 체력 검정 시험을 실제 직무와 비슷하게 바꾸고, 그러니까 뭐 푸시업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앞으로 손 내밀어 가지고 저기 몇 센치 나오고 그거 말고 체력 위주의 시험으로 바꿀 거고, 남녀 채점도 성별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요거 이제 소방에서 먼저 나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오늘 확인했는데 경찰도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있답니다. 일단 소방 쪽에서는 소방 지원한 여성분들 인터뷰를 좀 땄는데 남자랑 여자랑 기본적인 신체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요 TV 요 뉴스에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여자분들의 인터뷰만 딴 게 아니라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면 소방관을 안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칼 협의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방관이라고 하면 뭐 불이 나거나 시민들한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소방관한테 감사함을 안 느끼는 병신이 어디 있겠어요. 다 느끼잖아요. 근데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자연재해가 나서 뭘 이렇게 치워야 되고 하는데 여자면 걔들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잖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성별이. 그럼 당연히 성별과 관계없이 체력 시험을 해야겠죠. 여자가 들면 소방 호수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소방 호수의 물 압력이 낮아지는 게 아닌데 여자는 왜 더 낮은 기준으로 해야 되냐고. 아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자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소방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기존 체력 시험보다 그 테스트의 강도를 낮출 것 같은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소방만 해도 원래 달리기하고 뭐 제자리 멀리 뛰기하고 뭐 푸시업하고 막 이런 걸 봤었잖아요. 근력 위주로 봤죠. 근데 이제 뭐 소방 호수 들고 뭐 달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바꾼다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특성상 은근슬쩍 더 쉽게 바꿀까 봐 사실 걱정되긴 하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는 체력 시험 위주로 근력 시험 위주로 봤는데 은근슬쩍 갑자기 이제 더 쉽게 바꿔서 여자가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꿀까 봐 사실 벌써 걱정되긴 해요. 이게 기후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강도가 도둑이 들었을 때, 길에서 나쁜 사람이 나왔을 때, 막 흉기를 든 쓰레기 같은 새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여자면 갑자기 범인이 온순해지는 게 아닌데, 경찰이 여자면 범인이 갑자기 화를 들내는 게 아닌데, 이걸 자꾸 이렇게 수위를 낮추면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아싸리 동일 임금제 할 때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거 우리 지금 불만이잖아요. 쿠팡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허리 부서지고 있는 남자랑 바코드 찍고 있는 여자랑 같은 돈을 주니까 쿠팡에 이제 남자들이 안 가버리는 거잖아. 이것처럼 그럼 경찰도 애초에 행정직하고 현장직을 아예 구별을 해버리고, 현장직을 당연히 위험수당이든 뭐든 해서 더 많이 챙겨주면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를 악물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쳐. 근데 현장 가면은 사실상 1인분을 못해. 뭐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현장직은 남자 시키고 여자 중에서 특출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 현장직 시키고, 기본적으로 여자는 행정직 위주로 시키고, 그리고 월급에 차등을 주면 되잖아요. 더 힘들게 일하고 더 위험하게 일하니까. 그거는 싫고, 체력 시험은 어렵다고 징징대고, 위에 스윗하신 분들은 이빨 썩게 또 체력 시험 낮춰주고, 뭐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 자, 막말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3D 업종을 한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범죄율이 더 높은 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거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뭐 대림 뭐 이런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 파이팅 넘치잖아 밤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거고, 그 사람들이 3D 업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친
미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아무래도 저항력자들이 많을 거고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 많아질 거고 주폭 부리는 사람 많아질 거고 근데 여경이 많아질 거고 누가 말릴 건데 또 길 가는 행인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냐고. 그러면 저 좀 막말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지금 이제 돈 버는 족족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주식 때문에 긴 했지만 어차피 이건 다 지나갈 거고 그럼 저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방이니까 가능해요. 서울에 좋은 동네를 찾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난 유튜버니까 서울에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지방에서 좋은 동네 살면 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사실 여경이 많아지든 말든 내 할 바가 아니에요. 내 생활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지역으로 이사를 안 가면 그만이야 나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 누가 이런 문제를 많이 겪게 될까요? 이 문제 무조건 저소득 여자들이 제일 많이 문제를 겪을 거예요. 근데 저소득 여자들, 그러니까 경찰을 꿈꿀 수도 없는 저소득 여성분들이 이거를 남녀 문제에 갇혀서 여경 무시하노 이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게 도와주시는 거잖아. 이거 전부 다 지금 거의 뭐 자해나 같은 겁니다. 사실 사고 많이 일으키는 외국인 노동자들 많아도 저랑 큰 상관 없다니까요. 저소득 여성분들, 우리나라 여성분들 수도권에 길을 쓰고 살려고 하시고 돈은 없으니까 외곽 지역에 사실 거고 거기에 그런 범죄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경찰 출동했는데 여자야? 어떡할 거냐고. 남자들은 막말로 도망이라도 가 뛰어서 오 씨발 X됐다 이러면서 뛰어서 도망이라도 가지. 이거를 남녀 문제에 갇혀서 무조건 여자 편 들고 하는 게 정말 멍청한 짓인데 난 모르겠어요. 씨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난 이제 모르겠어 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어차피 저소득 여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나랑 상관도 없고. 근데 이런 나도 걱정이 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더 응원하고 있어. 난 기가 차는 거야 진짜.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기가 차더라 진짜. 와, 이거 진짜 놀랬어 나는. 힘들거나 이제 통제받는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이제 소설작가 같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들 참고 살아가고 있나 싶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프랑스에서는 남들의 처형도 많이 당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난 진짜 뭐 논란이 돼도 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한 난 민주당 찍을 일 도 없어요 진짜. 이런 X발 이건 거의 내 기준에서는 이거 테러리스트 예비 여자야. 예비 테러리스트야 얘는 지금.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가 직장인 1년 차래 열심히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래. 자기는 소설가 같은 예술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느라 존나게 불행하게 살고 있대. 해외여행도 다니고 소설이나 쓰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 존나 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부자들 단두대 사용도 많이 시키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 것도 안 하나 봐요. 이라를 하고 있어. 이게 씨발 테러리스트지 이게. 아니 진짜 이걸 막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총체적 난국이냐면 자 그러면 요즘 세상에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균은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없는 사람들도 많고 작년에 쉬었음 세대 뭐 몇십만 이런 세대잖아. 그럼 젊은 나이에 직장 잡아서 1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평균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다 절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임. 왜냐면 눈깔이 정수리를 넘어서 거의 뭐 씨발 잔망경처럼 달려있어. 눈깔이 요즘 여자들 보면 내가 행복한 걸 인지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눈깔이 저기 위에 천장에 달려있다니까. 잠수함에서 꺼내는 잔망경처럼 눈깔이 달려있어가지고 인스타 들어가고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연봉 몇 억씩 벌고 존나 예뻐서 돈 존나 많은 남자랑 시집간 그런 사람들 인생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 이랄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냐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남의 직업 무시, 소설가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 씨발 소설가를 개밥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책도 X같이 안 팔리는 나라인데 소설가가 왜 편해. 굳이 소설가하고 일반 회사원을 나누자면 굳이 따져보자면 일반 회사원 스트레스가 더 적겠죠. 소설가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해주면 좋겠대. 부자는 뭔 죄야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부자들은. 거기에다가 프랑스는 단두대에서 그런 부자들 사형도 많이 시키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것 같대. 이게
테러리스트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너 억울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나 싫어요 진짜. 김재동 같은 사람이 얘네들한테 자꾸 힘을 주는 사람이 싫어. 아니 능력이 없으면은 열심히라도 해야 되잖아. 열심히도 싫어. 능력도 없어. 근데 바라는 건 존나 많아.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능력이 있을 순 없잖아. 나도 없어. 그럼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열심히 노력하기 싫을 수 있잖아. 뭐 노력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욕심만 없으면 돼요. 세 번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못하는 거 오케이, 두 번째 못하는 거 오케이, 세 번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할 거면 욕심을 안 부리면 되잖아. 그냥 네가 받는 봉급으로 너에 맞게 살아가고 네가 가진 것에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능력은 없어, 노력도 하기 싫어. 근데 씨발 다 내놔 이 개들아. 부자 사형시키자. 이게 뭔 소리. 얘네들을 위로해 줄 게 아니라 얘네들 제비뽑기 해가지고 몇 명 뽑아서 군대를 보내야 돼요 얘들을.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얼마나 행복한 20대 초반을 보냈는지 이제서야 깨달을 거야. 20대 초반에 과제 준비하고 뭐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너무 힘들고 이거를 군대를 어거지로 보내가지고 얼차려 시키고 행군 시키고 유격 훈련 시키고 혹한기 밖에 텐트 치고 쳐 잘하고 이거를 진짜 6개월만 시켜도 아이고 내가 20대 초반에 존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었네 싶을 거야. 오히려 이런 애들이 고생을 안 해보니까 이 X를 한다니까. 고생을 해봐야 이 X를 안 해요. 2, 3일에 한 번씩 자다가 경계 서고 불침번 서봐야. 나 때 그리고 그 탄약고 털린 그거 있잖아. 그거 터져가지고 씨발 근무를 일주일에 5번씩 썼어. 그 바뀌어가지고 원래 2명씩 서던 근무를 3명씩 쓰라고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원래는 퐁당퐁당으로 근무 쓰는데 일주일에 3번 4번 쓰는 건데 그 3명씩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5, 6일을 근무를 쳐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또 모르는 것들이 방구석에서 군인들 10시부터 6시까지가 아주 8시간 숙면 안에 키 커서 오겠네 이 X를 떨고 있어. 빨년들아 근무 서야 된다고. 뭐 순간이동해서 가는 줄 알아? 미리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신고하고 거기 산까지 걸어가서 근무 서고 다시 땀 흘리면서 걸어와가지고 신고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쳐자야 된다고. 또 모르는 것들이 방구석에서 X를 떨고 있어. 참고로 저는 행정병이라 실내 근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너무 꼰대처럼 얘기하는 거긴 한데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 고생을 안 해봐서 이래. 얘는 고생다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기한텐 최고의 고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유격을 보내야 돼. 혹한기를 보내야 돼.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너무 틀딱처럼 들려도 어쩔 수 없는데 와.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자가 대다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뭐 법률 스님 뭐 무슨 고민 해결 뭐 그런 건가 봐. 뒤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거 듣고 있거든. 아주머니들 중에 빵 터진 분들 계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 듣고 웃어. 거의 여중생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나 왜 과외 못 시켜줘 이러면서 토로하는 징징대는 애새끼 보는 표정으로 보는 어머님들이 꽤 계세요. 왜죠? 저분들은 진짜 고생이라는 걸 해봤으니까. 저분들 중에서는 진짜 남편한테 3일에 한 번 맞아본 분이 계시니까. 시어머니 모시면서 진짜로 하루에 3끼씩 밥상 차리는 데만 6시간씩 일을 해보고 청소 5시간씩 해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벽에 똥칠하는 시어머니 모셔본 분이 계시니까. 어렸을 때 공장 다니면서 우리 오빠 학비 된 분들이 계시니까. 진짜 고생이라는 걸 해본 분들이 계시니까 웃기지 그냥. 여러분 진짜로 제 이모뻘 되는 분들 중에서는 뭐 많이도 필요 없어. 나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만 해도 그 시대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오빠 학비 되려고 남동생 학비 되려고 재봉틀 공장 다니시고 어디 생산 공장 가가지고 공순이 하시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진짜로 남자 때문에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저기 세대야. 나보다 윗세대.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분들 어디 씨발 개 편하게 산 들이 지들이 그런 고생 겪은 것처럼 저렇게 상상 임신하고 있는 거 나 너무 꼴 받는다 진짜. 아니 고생도 안 해, 군대도 안 가, 애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처하고 있으면서 방구석에서 씨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노. 와, 나 이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진짜. 나 저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저 사람들 구제해주면서 자기가 정의이고 천사인 척하는 정치인들 보면 진짜 대가리 진짜 빠개질 것 같아 진짜. 씨발 그 새끼들이 내 세금으로 저 새끼들 다 배 채워주고 있는 거 생각하면 진짜 존나 개빡돌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존나 높은데 할머니들이나 도와주자. 솔직히 할아버지들은 이제 많이 죽었고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 차이가 좀 나요. 남녀가 한 8살 차이 나나 그래. 지금 할머니들 가난하신 분들 진짜 많단 말이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거 쳐 듣고 있지 말고 좀 불쌍하신 가난한 할머니들 발 의식주나 해결해드리자. 내가 그거면은 내 세금으로 써도 안 아까우니까. 내가 씨발 제 소설가 되는데 내 세금을 써야 되냐? 내가 제 해외여행 쳐가는데 내 세금을 써야 되냐? 그거 질문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법률 스님은 할 말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긴 했는데 법률 스님은 좋은 말 안 해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스님 저희 남편이요. 네. 일요일에 소파에만 누워 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일요일이면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할 게 진짜 많은데 계속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TV만 본다니까요. 좀 누워 있으면 안 됩니까? 남편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 소파에 좀 누워서 쉬면 안 됩니까? 아니 가족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어머님은 뭐 하세요? 아니 저는 법률 스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혜민 스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했는지 일단 보고 법률 스님은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 하신. 물론 조금 더 부드럽게. 나 이거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너네한테 진짜 미안하긴 한데 진짜 이 자꾸 국민들한테 억울함을 심어주면 안 돼요. 억울하면 못 행복해요. 진짜 정말로. 저 여자도 전혀 불행할 상황이 아닌데 억울해.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닐까? 나는 왜 부자 남자친구가 없을까? 부자 남편이 없을까? 나는 왜 돈이 많아서 소설이나 쓰고 살고 있지 못하는 상태일까? 나는 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갈까? 그냥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게 없는 건데 왜 나는 없을까? 나만 없을까? 억울한 상태란 말이야. 저런 애들 얘기를 들어주면 그냥 우리나라는 계속 우울한 나라가 될 겁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좀 억울하세요? 네. 저도 집 부자 아니에요. 부자 남편 남친 없어서 억울하세요? 네. 저도 부자 여친 와이프 없어요. 편하게 소설가나 하고 싶은데 회사 다녀서 억울하세요? 네. 소설을 잘 쓰시면 소설가를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소설가가 안 되는 거예요. 님 지금 회사만 안 다니면은 멋진 소설을 쓸 수 있는 소설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님은 그냥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 소설가가 못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설가들이 투잡으로 소설가를 등단하셔요. 능력 있으면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님은 그냥 무능력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노 한남. 내가 근데 왜 네 연봉 10배일까? 그리고 공익 가서 이상한 경험했던 롤 BJ 모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롤을 좋아하니까 요게 좀 떴나 봐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재밌게 좀 보다가 뭐 랄로 뭐 이런 거 보다가 절하대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대. 동사무소 근무 중인 여자 주임이 뭐 좀 해달라고 업무를 줬대. 한두 번 들어주다 보니까 업무량이 점점 늘어났대. 그래서 절하대시 나중에 자기도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면 왜 여기 있어요? 이랬대. 여자 주임이. 빡친 절하대시 이건 주임님 일인데 왜 저한테 시켜요? 라며 둘이 대판 싸웠다고. 절하대시 다른 근무지로 옮겼대요. 저였으면 절대 그냥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반드시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종종 일어나 버리는 어떤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여자들 중에서는 육체를 쓰는 사람을 천하게 보고 머리 쓰는 사람을 더 상등으로 보는 개념을 가진 여자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학교 선생이나 공무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도 살면서 한 두어 번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사람, 나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저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 쉬듯이 무례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지익님 있죠? 제 예전에 한번 끌었는데 저분 애들한테 너네 공부 열심히 해. 너네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지잉 용접 같은 거 한다? 이랬다가 나락간 분이 계시죠?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차 지잉 용접해서 만들죠. 그 여자가 건너 다니는 다리 지잉 용접해서 붙이죠.
저 여자가 살고 있는 집 징 용접해가지고 철근 붙이죠. 용접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착한 사람인 것처럼 용접도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업 간에는 격차가 없어요. 모든 직업은 동등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이 동등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의 직업을 밥 취급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또. 근데 주예지 같은 분들 봅시다. 엄청 예쁘셔. 공부도 엄청 잘하셔. 그리고 평소에 착하게 말하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그냥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예상을 해. 근데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는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하고 엮일 인생 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 들켰던 것뿐이야. 아마 이 사람 인생이 고급지지 않았으면 더 빨리 들켰을 거야. 근데 늦게 들킬 인생을 산 것뿐이에요. 운이 좋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이 몸을 쓰는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천시가 박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팩트로 받아쳐보자면 주의 지익님에 대해 님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 중에서 95%는 용접공보다 돈을 못 벌어요. 95%는 좀 심한가? 90%로 하겠습니다. 님 수업을 듣는 여학생의 90%는 정식 용접공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되니 참 어렵네.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 때는 근데 정말 숨쉬듯이 그렇긴 했습니다. 마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천한 것처럼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했어요, 선생들이. 우린 그걸 들으면서 웃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고3 때 선생인데 일요일에 자유가 없는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일요일에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식을 1번부터 돌아가면서 쐈어요. 이제 중국집을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숨쉬듯이 짱깨라고 말을 했고 배달하시는 분이 약간 팩트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경계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지능은 아니신 걸로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친절해서 안 불게 하려고 막 어떻게 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젊은데 이빨도 좀 없으시고 말도 좀 어눌하셨어. 근데 우리 짜장면 다 받고 그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셨어. 너무 친절한 분이셨어요. 배달하시는 분이. 근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우리 담임가 국사 선생이었는데 저는 그 를 사람으로도 생각 안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너네 공부 안 하면 저런 일 한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시하는 그 표정 X발 평생 학교에만 있었던 새끼가 존나 나대긴 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새끼 나이 정도 되니까 걔보단 좀 어리겠다.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디 X발 돈도 못 버는 선생 새끼가 뭐 세상 통달한 척 하는 게 좀 짜증나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평생 학교에 있던 새끼잖아. 초중고 학교에 있었고 대학교 학교에 있었고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학교로 돌아와서 선생질하고 평생 학교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박봉세가 세상 통달한 척하는 거 X같긴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옛날 선생들은 숨쉬듯이 그랬어요. 교사인데 긁혔어요. 요즘 선생님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라고 얘기한 거죠. 라고 할 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새끼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가 되지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헬스 트레이너 알바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어디 갈지 그 쓰는 상담할 때 걔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자면 너 임마 그 헬스 트레이너인지 뭔지 코치 그거 하면 밥도 못 먹어 이 새끼야. 근데 왜 내가 네 연봉의 10배일까? 그러니까 그냥 한 치 앞도 모르는 학교 선생이에요. 그냥 늙은이야 늙은이. 그냥 평생 국사 알려주면서 외우는 팁으로 그냥 자보 드립 치면서 그냥 그런 일 한 애야. 그 어떤 메타인지도 없어요. 그냥 평생 똑같은 양의 지식으로 새롭게 바뀌는 애들 대가리에 그거 넣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자아가 어쩌고 이러면서 애들 웃으면 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그냥 그러고 산 새끼야. 근데 앞으로 헬스 코치 트레이너가 어떻게 될지 1도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그거 하면 밥도 못 얻어먹어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알았죠. 대학교 진학률이 본인의 고가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나중에 들었죠. 그래서 제가 걔를 똑같이 싫어해요. 참고로 이제 그 새끼는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아파트 뺏겨서 원룸방에서 말년에 쓸쓸하게 학교 선생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 X밥 새끼들이 씨발 나대는 게 그래서 싫어요. 나 이런 좀 경험들을 좀 경험을 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좀 어렸을 때 가난하고 좀 그런 환경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새끼들을 좀 많이 겪어서 이런 어른에 대한 혐오가 제가 좀 심한 편이긴 해요. 솔직히 별걸 다 하네 크크크 소문 다 나요. 작은 동네잖아. 어차피 나 시골에 살았잖아.
지금도 살아계심? 죽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생명과학 선생이 가난한 애들 새끼 많이 깐다고 그래서 철도 옆 아파트 보면 애들 많지 않냐고 했던 거 기억난다. 하필 내가 거기 근처 살아서 기분 진짜 먹었더라. 그 새끼 불임인가? 생명과학 새끼인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신기해. 나도 국사 새끼인데 역사 관련해서 애들 긁고 이런 거 참 신기하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새끼들인데.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힘드시잖아. 요즘 선생님들 욕할 생각 1도 없고요. 나는 이 전 세대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근데 옛날 선생 중에는 진짜 미친 새끼가 너무 많았어 솔직히.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 깡패 같은 새끼들. 투혼전, 직장 일하면서 웹소설 연재 병행하는데 개 패고 싶은 그러니까 남의 직업을 족밥인 줄 알아. 아 정말 진짜.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해볼게요. 남녀 결혼 안 하는 이유. 요거 이제 또 최신판 개정이 좀 됐나 봐요. 몇 년 전에 계속 돌았던 그 자료가 있잖아요. 남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자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레전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요거 일주일 전에 나온 SBS 뉴스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 영상입니다. SBS 정식 뉴스에 소개된 자료고요. 일단 남자들이 요새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여자는 내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 이게 1등입니다 서로. 옛날에 비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 해요. 여자는 내 남자친구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였어요. 몇 년 전까지. 이번에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거. 자, 남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책이 좀 없어졌어. 몇 년 전이고 지금이고 돈 문제야 남자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랑 결혼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랑은 좀 다르죠. 남자들이 드디어 자책 자학을 좀 멈춘 것 같아요.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새끼야 이런 게 좀 없어졌고, 결혼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현실 토로가 주가 된 거죠. 그리고 여자는 한결같습니다. 남자가 돈이 없어서였는데 이제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로 바뀌었습니다. 한결같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시댁관계. 와 진짜 대박이다. 누가 보면은 저 시댁살이를 뭐 진짜 해본 줄 알겠어. 어차피 다 상상이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자책이 없어졌고요. 여자는 여전히 남 탓입니다. 항상 남 탓. 그럼 우리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엊그저께 그거 봤잖아. 35살 중앙대 출신녀, 37살 중앙대 출신녀. 한 명은 모아놓은 돈 1,000만 원인데 억대 연봉 바라고, 한 명은 자기 집안 재산이 70억이니까 남자 집안은 10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여자. 전부 뭐예요? 손해 보면 뒤지는 병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결혼 시장의 특징을 한 줄로 적으면 솔직히 손해 보면 뒤지는 병 걸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놀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비아냥대는 거 아니고 진짜 사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여자 결혼 시장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 결혼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잖아요. 대충 사기만 안 당하고 싶다. 요 정도 느낌. 이거 제가 남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저도 한방 언니나 뭐 그런 분들 거 결혼 관련한 영상 진짜 많이 보잖아요. 제가 방송 소재로 써야 하니까.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능력이 5면 7의 남자, 내가 7이면 9의 남자, 내가 9면 10의 남자를 원해요. 무조건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찾습니다. 손해보면 뒤지는 병 걸린 것처럼. 그러면 남자들은 큰 손해만 안 보고 싶다예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이면 여자 그래도 6, 7천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산이 10억이면 그래도 한 5억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보다 낮춰 얘기해요 남자는. 그러니까 큰 손해만 안 보고 싶어요 에요. 근데 여자는 내가 1억 벌면 남자 2억은 돼야죠. 내가 10억 갖고 있으면 남자 20억은 있어야죠. 전부 다 무조건 나보다 높게 본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이러니까.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피해의식 많던데.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고.